똑같이 화를 내도 누구는 소리 지르고 누구는 차갑게 말하고 누구는 말없이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사람의 기질, 즉 사주 속 신살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백호살, 폭발하듯 소리 지르는 사람. 괴강살,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 화개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차갑게 침묵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감정은 보편적이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흐름은 제각각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감정의 구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은 사주 명리학에서는 신살이라는 언어로 설명되곤 하죠. 특히 오늘 이야기할 백호살, 괴강살, 화개살은 분노의 표현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살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보이는 모습,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 그리고 반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얼굴로 화를 내고 있나요? 혹은 당신 곁에 누군가는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있나요? 이제부터 그 분노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어떤 얼굴인가요? 화를 내는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폭발하고 누군가는 차갑게 눌러담고 또 누군가는 말없이 멀어집니다. 단순히 화를 냈다가 아니라 그 방식과 이유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주 속 대표적인 신살, 백호살, 괴강살, 화개살은 이 세 가지 분노 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뉜 분노 방식은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표현법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화내는 방법, 각 유형별 분노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백호살은 폭발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 끊으면 순간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말하는데 좀 들어 하면서 감정이 확 터져 나와요. 큰 소리 내고 눈빛도 매서워지고 주변에서 저 사람 왜 저래? 할 만큼 강한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이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리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괴강살은 억누름형입니다. 상황은 비슷해도 화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따집니다. 그건 좀 옳지 않은 말이야. 원칙에 어긋나잖아. 말투는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속으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며 불덩이가 활활 타오릅니다. 즉, 감정을 감추지만 내면은 뜨겁고 단단합니다. 화개살은 회피형입니다. 말싸움이 시작되면 대놓고 화내기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수가 확 줄어요. 모임에서 왜 말이 없어? 하며 걱정하는 소리도 듣죠. 이해 안 해주는데 뭐하러 말해 하는 마음에 마음 문을 닫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화를 냈다고 느껴지진 않아도 사실은 깊은 감정의 신호입니다. 화내는 이유, 마음속에 숨은 이유는 뭘까요? 백호살은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자존심이 짓밟히거나 무시받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누가 나를 깔보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괴강살은 원칙이 무너졌을 때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부당한 일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하고 마음속 깊이 단단히 결심합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고 책임감이니까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화개살은 이해받지 못했다는데 상처받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는데 그걸 못 느끼면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젠 그냥 말해도 소용없다 싶어 조용히 등 돌리게 됩니다. 감정의 뿌리 화내는 진짜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겉으론 단순한 분노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늘 진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보이지 않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호살의 속마음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은 여린 마음입니다. 백호살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려 애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말투, 태도, 표정을 보면 즉각적으로 감정이 반응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백호살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야? 이 감정이 일순간에 튀어나오면서 격한 말과 큰 소리로 감정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자존심이 다쳤다는 방어의 신호입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 마음속 깊은 상처가 깨어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큰 소리로 강한 태도로 반응합니다. 백호살의 분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를 좀 존중해줘. 그래서 백호살은 화를 낼 때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좀 알아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센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다는 여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괴강살의 속마음은 사명감과 책임감입니다. 괴강살은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마치 이건 바로잡아야 할 문제야 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말합니다. 말투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는 강한 확신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괴강살에게 분노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책임감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하거나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싸우자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이걸 말해야 하잖아. 그 말 속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울림, 그리고 혼자라도 지켜내겠다는 마음. 괴강살의 분노는 때론 날카롭지만 그 중심에는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깊은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개살의 속마음은 외로움과 서운함입니다. 화개살은 겉으로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말없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고 표정은 무표정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를 안 내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엔 이렇게 속삭이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아. 화개살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어도 어느 순간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라는 신호가 전해지곤 하죠. 이들이 그렇게 조용히 등을 돌리는 이유는 단 하나,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화개살은 기대도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더 깊고 절실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말 대신 침묵으로 바뀌고 결국은 관계 자체를 스스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개살의 침묵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더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줘라는 절박한 감정의 단절 선언이기도 한 거죠. 분노는 감정의 신호입니다. 화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화를 낸다고 하면 흔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다툰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화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화가 터지는 순간 서로가 싸우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모두 이해받고 싶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호살이 화낼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격하게 반응하지만 그 속마음은 나를 존중해줘,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줘 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왜 내 말은 안 들어? 하면서 크게 다투는 그 모습 뒤엔 상처받은 자존심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저 강하게 나가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백호살이 화낼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편하게 말해도 돼요. 상처받은 자존심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적인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괴강살이 화낼 때는 날카롭고 단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고 마음속 깊이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직장에서나 집안에서 규칙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질 때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감정 표현이 서툴러 차갑게 보일 뿐 그 안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담겨 있습니다. 괴강살이 화낼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됐어요. 논쟁 대신 공감하는 대화가 단호함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개살이 화낼 때는 말없이 돌아서고 조용해져서 겉으로는 화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는 너무 외로워라는 깊은 아픔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 쌓인 상처가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들고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개살이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려 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기다릴게요. 말을 아끼고 멀어지는 상대에게는 따뜻한 기다림과 이해가 가장 큰 힘입니다. 감정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할 때 사실 그 뒤에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화내는 방식은 곧 그 사람 마음속 깊은 이야기, 즉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 셈이에요. 그 마음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분노에 상처받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를 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좀 알아줘, 나의 존재를 인정해줘라는 감정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백호살, 괴강살, 화개살의 각기 다른 분노의 모습도 그저 단순한 화를 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커지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심과 상처 그리고 진짜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노에는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일 수 있습니다. 사주 속 신사를 알면 사람의 기질과 감정 표현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순간 우리 삶 속 관계들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상대의 분노를 공격이 아니라 마음의 SOS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의 분노 뒤에 숨은 마음을 조금 더 살피고 나 또한 내 감정을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삶과 관계를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으로 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